일곱.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3페이지 매수청권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저번 주에 도시공객 시설 파트에 대한 일부 정리를 했죠, 그죠? 오늘은 매수청권, 그 다음에 시설 사업,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개발링 혀까지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률이 6개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토를 어떻게 하던가요? 계획을 세웠죠, 그죠? 계획. 근데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고 뭐도 해야 됩니까? 이용도 해야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을 배우고 있는데 계획 관련 내용은 오늘 마무리 짓겠네요, 이제 드디어. 선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계획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2개 이상의 시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죠. 지정, 수립, 승인. 그 다음에 관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을 배웠습니다. 도시군 계획인데 도시계획은 추상적이냐 구체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죠. 추상적이면 뭐라 불러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부르고 수립,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한테 지침을 받죠. 그래서 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시켜주는 계획인데 그게 바로 뭐더라? 관리계획이고 관리계획은 구체적 내용으로서 총 5가지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1개 용도 지역, 19개 용도 지구, 5개 용도 구역이 있죠, 그죠? 용도 구역은 조심하실 게 우리가 관리계획 2번에 보면 용도 구역이 4개 나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한 개 더 있죠. 이거 바로 뭡니까? 6번에 입지, 규제, 최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죠? 좀 길죠, 용어가. 구도심가를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이런 지역, 지구, 구역을 우리 관할 내에서 뭐 하기도 하고, 지정도 하고, 지정하는 게 그때로 뭡니까? 변경을 하는데, 권한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나름의 형식적인 뭐가 필요하더라? 예, 절차가 필요하죠, 그죠? 그 절차가 이제 뭐로 표현됩니까? 관리계획이죠. 계획으로 표현됩니다.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냐면, 잘 아시는 관리계획이고, 그 관리계획 절차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자, 3번 타자가 뭐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우리 관내에서 뭐 하기도 하고, 설치도 하고,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정비도 하고, 이러면 한다? 개량을 하죠. 그럴 때도 나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 절차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해서 관리계획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러면 용어가 바뀌죠. 뭐로? 도시, 군, 계획, 시설이란 말로 바뀌어요. 시설이 됐다고 해서 구체화 됐다고 해서 바로 설치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걸 진짜로 설치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걸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시설이 됐는데, 이게 바로 설치해주면 되는데, 토지를 수용하고 설치를 해주는데,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권리 침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권리구제로서 권리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권리구제로서 현재 인정받고 있는 제도가 뭐 있더라? 매수청구권.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이거죠, 그죠?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파트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사업으로 빠져나가는지, 어떤 경우에는 권리구조로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요 논리적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관리의 네 번째가 여러분들, 뭡니까? 신도시 만드는 무슨 사업? 개발 사업. 재개발 연출하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부릅니까? 도시, 군 무슨 사업이다?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부르죠. 도시군 계획사.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게 헷갈리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배우는 게 뭘 배우고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을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시군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사업이 3번, 4번의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사업. 도로 만들고, 신도시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더라? 도시군 계획, 뭐더라? 이 사업이야,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을 제가 크게 나누면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국토의 뭐, 용도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째로 있는 게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어디를 배웠냐면 광역 배웠죠. 언제 배웠노? 이러지 말고 표정이 언제 이런 표정인데. 자, 기본계획 배웠죠. 수립승인. 관리계획 배웠죠. 절차. 용도지역 배웠죠. 용도지구 배웠죠. 용도구역 배웠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배웠죠. 그죠? 그래서 뭐 배우고 있냐면 기반 시설의 설치적 변경에서 가지고 도시공계획 시설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지금 남아있는 게 매치원권하고 시설사업. 이거 배우고 나면 이제 뭐 배우냐면 4번에 있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안 배우죠. 개발사업은 어디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냐면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 이거는 이제 비워놓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배우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끝. 그죠?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법의 관리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도시개발법. 그 끝나고 나면 정비법.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관련해서 건축주택을 배우면 공법대에 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추원권 이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입니다. 113. 자, 요 용어 파트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머릿속에 그죠?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돼요. 자, 매추원권인데 이제 전반적 설명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 설명을 좀 하면서 내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가 됐어요. 저 도로 라인이 금이 쫙 꺼집니다. 구체화됐죠, 이죠? 도로가 이제 어디에 설치될지, 몇 차선이 나올지, 어떤 경로를 통과하게 될지 하는 것들이 지형도면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사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도면까지를 고시했거든요. 자, 그러면 도로 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런 토지, 이런 토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형태의 토지를 가진 사람도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토지를 가진 사람은 도로 부지 안에, 그죠? 자기 토지가 이만큼이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은 구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구속을 받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나대지 상태에 있는데, 이 나대지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개발행위 하려고 합니다. 개발행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 구속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의 전 상태, 이걸 뭐라 그런다? 기반세를 부르죠, 그죠?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해가지고 구체화시켜줬어요. 드디어 이제 도로가 어딘지, 그죠? 하는 등등에 대해서, 그죠? 기초사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죠. 그러면 용어가 바뀌죠. 뭐로? 도시, 군, 계획, 뭐로? 시설, 사업 아니다. 시설이란 말로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됐으면 구체화됐죠, 그죠? 이걸 진짜로 이제 설치합니다. 설치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빗겨진 부분의 토지를 수용을 하고 여기 이제 포크레 밀고 들어가가지고 공사를 만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게 현대인들은요, 도시민들은 그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봅니다. 주변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보죠. 그걸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군 계획 뭘 한다?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저번 주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공사하는 거 보시면, 공사하네 이러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네 라고 딱 한마디만 하라고 했죠. 했습니까? 했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하고 나면 쉽다니까. 그러고 시설 사업이죠. 근데 이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죠? 설치를 못 하고 이걸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치는 일정 기간 안에 방치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토지 수용해주고 공사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일정 기간 동안은 방치할 수 있는데 이 방치된 기간이 너무 기간이 장기간 방치되는 거예요. 이 장기간 방치된다는 것은요, 장기간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규제. 그죠? 재산권에 침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침해할 수 있죠. 헌법적 근거가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침해할 수는 있어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근데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뭘 해줘야 된다? 권리 구제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권리 구제를 과거에 해줬다 안 했다?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헌법 소원을. 헌법 소원은 이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하는 소송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헌재가 판단을 1999년입니다. 1999년에 새천년이 오기 전에 그때 이제 판단하는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어요. 위헌 결정. 그죠? 뭐라고 위헌 결정했냐면 이렇게 장기간 토지를 무단으로 방치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더라 안 해주더라. 권리구제를 안 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인데 위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위헌 결정이 나서니까 이제 제대로 못 쓰거든요. 2000년에 제대로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권리구제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 권리구제로서 인정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뭐더라? 매수 청구권의 제도를 지금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요, 이 소유자들이 특광시장 군수에게, 지자체장에게 내 토지를 니네들이 도로 설치 안 할 것 같으면, 도로 설치하면 뭐로 볼까요? 수용을 하겠죠. 설치 안 할 것 같으면 자꾸 내 토지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내 토지를 뭐 해라. 너희들이 사가라. 라고 매수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설치냐 아니면 설치를 못 하느냐에 따라서 두 제도가 시설 파트에서 빠져나가요. 하나가 매수청구권이고 하나가 뭐더라?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이 지금 인정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거는 판결 원문을 주문 원문을 제가 그대로 적어 볼 테니까 봐봐요. 헌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여기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서 헌재가 내린 결정입니다. 헌재 판결 주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주문을 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 몇 년요?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헌법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다고 위헌이 아니에요. 10년이 지났다고 위헌이 아니고 뭐 하지 않은 거? 보상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죠. 보상. 그러니까 토지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만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보상 규정도 안 주고 10년간 장기간 이렇게 토지를 방치시키더라. 그러면 규제가 심하다. 그죠?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해석합니다. 이거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10년이 경과된 지목인 대인 토지로 했거든요. 그러면 해석합니다.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는데 지목이 대가 아니고 전이라. 전답 가수원이야. 15년이 경과된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도 합헌이다. 이 말입니까, 이게? 물어봤잖아요. 물어봐서 뭐 이야기를 해야지. 또 준비된 말이 있다니까, 대답에 따라서. 두 가지를 준비해 왔으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판결을 가지고 해석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자, 판결 주문이, 헌재가 내린 판결 주문이 설마 이걸 적는 건 아니겠지, 책에? 지금 뭐 막 적던데, 이거 적으면 안 돼. 적는 거 아니야, 이거. 10년의 경과된 지목이 뭐인 토지, 대인 토지에서 뭐 하지 않는 거,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합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15년이죠. 10년 더 지났어요. 근데 대가 아니라 전답 가손이야. 그거는 보상 안 해줘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네, 맞아요. 그 말이죠. 15년이 지나도 대가 아니면 괜찮아요. 와 그러는 데라니까 판결 이후에서 설명을 해줘요. 자, 이 토지는 지목이 됩니다. 만약에 동그라미는. 대인 토지는 뭐에 사용되는 토지냐면 건물 건축에 사용되는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부지가 되어버렸어요. 건축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를 말할 수 없다. 이거는 토지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세금은 따박따박 내야 되는데 토지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규제가 심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이 토지는 세모는요, 지목이 전답 가손입니다. 그죠? 자, 관리를 결정고시에서 도로부지가 됐어요. 도로부지가 됐으면 어떻게 이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여러분, 도로부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심어놓은 대파를 갖다가 다 수확을 다 하고 잘라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대파. 괜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야는 원래의 지목대로 토지를 못 쓰죠. 근데 야는 원래의 지목대로 현상주지목적으로 토지를 관리의 결정고시가 있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위자는 받아, 안 받아요? 행위자는 받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이 전인 토지를 지목 변경 내지는 형질 변경을 해서, 그죠? 아니면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창고를 짓겠다, 주택을 짓겠다 등등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때는 허가가
안 나오는데 원래 지목들이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는 데는 아무런 장애를 초래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가 아닌 나머지 토지는 규제를 받아 안 받아? 받죠? 규제는 있죠. 규제는 있는데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뭐인 토지만 대인 토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거예요. 대인 토지. 그러니까 15년 아니라 1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전담 가수님은 괜찮다. 그러니까 뭐만 보상해 주면 돼요? 대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15년이 경과된 지목이 전인 토지는 보상 규정을 안 둬도 괜찮으면,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럼 9년 지났어, 9년. 9년이 지났는데 지목이 돼야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안 둬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그죠?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이 지나야 돼요. 9년까지는 괜찮다 이래 본 거예요. 9년은 왜 괜찮은데라고 하니까 그거는 판결 이유에서 헌재가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해요. 왜 9년은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야 된다. 10년이 지나야지 공공복리를 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왜 9년은 괜찮고 10년은 왜 안 되는데라니까 헌재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거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판결 이후에 단 한 줄도 안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판결 이후에서 그거 안 썼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왜 10년 했을까요? 그죠? 제가 고민해봤어요. 왜 10년이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10년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강산이 한번 바뀌는데 몇 년? 10년. 10년이면 좀 길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죠? 그때 당시입니다. 99년 당시에 사고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강산 한번 바뀌는데 10년입니까? 10년이 아닙니까? 10년 아니죠? 10년 아니죠?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10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들어가면요. 이거 위헌 판결 날 수 있어요. 너무 길다 이거 이래가지고 하면 위헌 판결 또 날 수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판결은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지목은 때. 두 가지가 동시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99년에 이런 판결이 떨어지고요. 2000년에 새천년에 이제 제도를 국회에서 입법한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구제를 해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입법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권리구제를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10년이 경과된 지목인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합치하지 않으니까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인 토지라 하더라도 보상 규정을 두면 보상을 해주면 헌법에 뭐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합치한다 이 말입니까? 맞죠? 그죠? 보상 규정이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위헌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더라도 뭘 해주면 보상해주면 되죠. 그죠? 보상을 두면 돼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지는요, 현재는 이야기 못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법부는 소극적인 기관이거든요. 그죠? 그게 유무죄 내지는 권리자가 누군지,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지.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못 한다고. 어떻게 해라는 누가 해야 돼요? 적극적인 거는. 사법부는요, 현재 있는 제도 안에서 그게 옳고 그르다. 유무죄다. 권리자가 누구다라는 걸 판단할 뿐이지 어떻게 해라는 것은 이야기 안 한다. 못 한다니까 그거는. 그건 누가 해줘야 돼요? 그건 입법부가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근거를. 그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매춘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어떤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까요? 국회에서 법이 보상 규정을 두잖아. 그죠? 몇 년? 그래. 헌재 그래 얘기했는데 국회가 9년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몇 년? 10년. 지목이 대인 토지만 한다니까요. 대인 토지. 누가 청구한다? 소유자가 청구하겠지. 그 소유자가 10년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더라? 특광시장군수에게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누구한테 원칙이라고요? 특광시장군수. 지자체 장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폭탄이 나오는데 특광시장군수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특광시장군수 지자체 장한테 청구를 했더니만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이런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요거 보상해 주려고 즉 토지 매수해 주려고 돈 현금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넣는 사람이 아니고 넣어 다니는 지자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매수해 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줍니다. 현금이 없으면 못 해줘.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10년경과 된 지목이 대인 토지, 전답가수는 빼고입니다. 대인 토지만 얼마가 났냐면 전국적으로 지금 숫자를 까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0조 가까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20조. 99년 당시에 20조. 그러니까 이게 보상을